여기 파리올림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데요. 그들의 지나친 친절과 준비성이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올림픽 심판인 리엔더 보몬트는 처음에 한국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차갑고 승리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기를 보고는 그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리엔더는 한국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넘게 심판 일을 하고 있는 리엔더 보몬트입니다. 이번에 4번째 올림픽에 가게 됐는데 이번엔 파리에서 열립니다. 원래라면 기대에 부풀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유독 긴장되네요.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짐을 싸면서 이번에 심판할 선수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선수들 중 몇몇은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훈련해 왔을 겁니다. 공정하게 판정하는 것은 큰 책임이죠. 손에 호루라기를 들고 돌려봅니다. 이 작은 호루라기는 이미 3번의 올림픽을 함께 했습니다. 승리와 패배,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보아왔죠. 파리 이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생길지 궁금해집니다. 짐을 싸던 중 동생 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폴은 이번 올림픽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형, 파리 갈 준비 다 됐어? 폴의 목소리에는 신이 가득합니다. 거의 다 됐어. 저는 최대한 신나 보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짐 마무리 중이야. 형, 별로 안 신나 보이네. 폴은 저를 너무 잘 알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글쎄, 이번엔 좀 느낌이 안 좋아. 한국 팀 때문이야? 폴이 물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왜 그렇게 생각해? 형, 한국 선수들 얘기하는 거 몇 번이나 들었잖아. 형은 항상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지. 폴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과 여러 번 충돌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려 하고 판정에 항의하곤 했죠. 그래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폴은 웃었습니다. 형, 한번 믿어봐. 놀랄 수도 있어. 저는 대충 끄덕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더 대화를 나눈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짐을 마무리하면서도 이번 올림픽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파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도시는 올림픽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기가 건물에 걸려 있고 거리에선 다양한 언어로 들뜬 대화들이 오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저도 그 흥분을 느껴보려 애썼습니다. 올림픽 마을에 도착해 다른 심판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국적의 남녀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몇몇은 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반가운 얼굴들이었고 다른 몇몇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엔더. 스페인 출신의 동료 심판 마리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난 2번의 올림픽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됐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항상 준비된 상태야. 너는 어때? 마리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늘 그렇지. 기대되고 긴장되고 평소와 똑같아. 이번 올림픽에 새로운 규정들 들었어? 우리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일을 겪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트레이닝복을 입은 선수들이 지나갔습니다. 등에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턱이 굳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아직도 한국 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네?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논쟁과 저항들이 떠오르니까. 마리아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리엔더, 잘 들어봐. 넌 내가 아는 최고의 심판 중 한 명이야. 하지만 개인 감정을 판정에 반영해서는 안 돼. 우리는 공정해야 해, 기억하지?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마음을 열어보도록 할게. 그날 밤 방에서 올림픽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서 수천 명의 선수들이 인생의 가장 큰 순간을 준비하고 있겠죠.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모두 같은 목표를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마리아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정해야 한다는 것,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 이번 올림픽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놀랄 일도 있을지 모르죠. 제가 얼마나 놀라게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한 사건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반유진 선수가 경기에 나서는 순간 그게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른 심판들 사이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자 10m 공기소총 경기는 보통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별로 없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반유진, 어린 한국 선수는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경기가 시작되자 마치 장인이 일하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반유진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주변에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매번 쏘는 샷마다 완벽했고 그녀는 마치 이 일을 타고난 것 같았죠.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유진은 단순히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록을 깨고 있었어요. 관중들도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최종 점수가 발표되었을 때 반유진은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제 그녀는 한국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저는 이런 환호성을 사격 경기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파리 전체가 사격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 어른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공기소총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한국 여자애 봤어? 정말 대단했어. 사격해보고 싶어. 정말 멋져 보여. 나도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을까? 반유진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거였죠. 현지 사격장은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매일 길게 줄이 늘어섰고 모두가 사격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스포츠 용품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기소총이 재고가 없어서 난리였죠. 사람들이 표적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연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은퇴한 프랑스 사격 선수들이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은퇴 후 잊혀졌던 이 선수들이 하루 종일 강습 요청을 받기 시작했죠. 한 카페에서 만난 은퇴 선수 피에르는 지쳐 보이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빠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해 뜨자마자 강습을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계속해요. 힘들지만 사람들이 제 스포츠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니 기뻐요.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물론 반유진의 승리는 인상적이었지만 정말 이 모든 걸 초래할 정도였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만 지나면 다들 사격을 잊어버릴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다음 흥미로운 일로 넘어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격 신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반유진의 얼굴이 TV, 신문, 심지어 광고판에도 등장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한 명의 젊은 한국 선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사격장에 모인 사람들과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흥분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어쩌면 운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한국팀이 뭔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법.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생각들을 밀어냈어요. 한국팀이 이번엔 운이 좋았던 거지. 제가 몰랐던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유진의 승리는 제가 올림픽 선수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드는 사건들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놀라운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더 흥미로워질 것이고 저는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심판으로서 여러 드라마를 겪어봤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모든 일은 중국 대표단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어요. 중국 선수들은 모든 것에 불만이었어요.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 방이 편하지 않다, 훈련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등등.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불려갔습니다. 끝없는 불평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는데 그들에겐 아무것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았어요. 분초마다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대표단이 나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불평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도우려고 했어요. 중국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자신들의 시설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과 차분히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걱정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은 마치 외교 전문가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 감동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진정되려는 찰나 재앙이 닥쳤어요. 이번에는 저와 가까운 사람이 연루됐어요. 제 남동생은 올림픽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일을 잘하는데 그날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개막식에서 한국팀의 입장 시간에 북한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작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남한 팀에게 큰 모욕이었어요. 그로 인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급히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중대함을 깨닫고 창백해진 채 떨고 있었어요.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화가 나고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몇 시간 동안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뛰어다니고 기자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서 동생을 변호하면서도 그의 실수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 대표단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그들이 분노하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올림픽을 떠나겠다고 위협할 줄 알았어요. 나라 이름을 잘못 말한 것에 누구라도 화가 날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 대표단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팀 리더들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러 왔을 때 그들은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실망을 표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어요. 올림픽 직원들을 위한 문화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까지 했어요. 정말 이성적이었어요. 이 위기를 이렇게 우아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 다행이었고 그들의 성숙함에 감탄했으며 제 자신의 편견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뛰어난 운동선수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과 전문성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건은 제 다른 가정들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루가 끝나고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곱씹어 봤어요. 중국의 불평, 한국의 도움, 동생의 실수,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까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올림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가 제 안에서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이해의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턱에 이르게 한 것은 한국 대표단이었어요. 잠이 들기 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무엇일지 궁금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올림픽은 제가 이전에 겪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친형이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게 뉴스에 다 나왔죠. 남북한을 혼동해서 남한 팀을 북한 팀으로 발표했어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창피하고 걱정됐어요. 형을 찾아다니며 한국 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 생각했어요. 화를 낼까? 사과를 요구할까? 더 작은 실수에도 선수들이 크게 화내는 걸 많이 봤으니까요. 드디어 형을 찾았을 때 형은 창백하고 떨고 있었어요. 레안더, 나 정말 큰일 저질렀어.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먼저 한국팀에게 사과를 해야 해. 대표단을 찾아보자. 한국팀 구역으로 가는 동안 속이 뒤틀렸어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죠. 소리 지르고 형을 해고하라고 요구하고 올림픽위원회에 공식 항의까지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 매니저가 웃으며 맞이했어요. 아, 발표 때문에 오신 거죠?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단순한 실수인 걸 이해합니다. 놀랐어요. 화는 어디에 있죠? 분노는 어디에 있죠? 대신 매니저는 우리에게 차를 권하고 우리가 괜찮은지 물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직접 사과하러 와줘서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계속 말했어요.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이죠.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한국팀이 얼마나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다른 팀들에서 봤던 어려운 태도와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올림픽 빌리지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바로 빈대였어요. 작은 벌레들이 많은 선수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팀들이 불평하고 새로운 숙소를 요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또다시 한국팀이 눈에 띄었어요. 불평 대신 그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왔더라고요. 자신들의 방충 스프레이와 특별한 매트리스 커버까지 가져왔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물어보니 한 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해요. 준비하는 게 놀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들의 태도에 감명받았어요. 다른 팀들은 화가 나고 힘들어하는 반면 한국 선수들은 침착하게 훈련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자기들만 챙긴 게 아니었어요. 빈대 문제로 고생하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물품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스프레이와 커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 모두 운동선수잖아요. 한 한국 코치가 말했어요. 서로 도와야죠. 그게 바로 올림픽 정신 아닐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올림픽은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과 친절도 함께하는 자리여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팀에 대해 점점 더 긍정적인 점을 발견했어요.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르며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프랑스 선수들이 한국 팀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친절해, 한 선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준비가 철저해. 우리 팀도 저랬으면 좋겠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 선수들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제 선입견은 사라졌어요. 대신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하며 준비가 잘 된 팀을 보게 되었어요. 제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왜 그렇게 빨리 판단했을까요? 들은 이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한국 선수들과 스태프를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대화할 때마다 놀라웠어요. 그들은 유쾌하고 똑똑하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훈련, 고향에 있는 가족,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저녁, 올림픽 빌리지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한국 선수들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 봤어요. 팀 주방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누며 누구든지 함께 먹자고 했어요. 궁금해서 다가갔어요. 한 선수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릇을 제게 건넸어요. 비빔밥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전통 한국 요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 시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이들은 그냥 다른 나라의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올림픽을 더 나은 경험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팀은 단지 올림픽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마음을 열고 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배운 것들에 감사하며 올림픽에 남은 일정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바꾸고 있어요. 형이 큰 실수를 저지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국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항상 그들에 대해 믿어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올림픽 빌리지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한국팀이 모여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전 6시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을 바라보게 됐죠. 그중 한 명, 금메달리스트로 기억하는 반유진이라는 젊은 여자가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얼른 시선을 돌리고 아침 식사 트레이를 집었어요. 음식을 담으면서 계속 그들의 테이블을 힐끔거렸어요. 그들은 음식을 나누며 서로 접시를 건네고 있었어요. 그들만의 음식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그들이 자기들만의 요리사를 데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엔 좀 웃기고 거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게 그들끼리 서로를 챙기는 또 다른 방법인가 싶었죠. 빈 테이블에 앉아 약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반유진이 작은 접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보몬트 씨,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김치를 좀 드셔보실래요? 아침으로 아주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네,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접시를 제 트레이에 놓고 미소 지으며 자기 팀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빨갛고 매워 보이는 야채를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한 입을 먹어봤어요. 아침으로는 생소한 맛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한국 선수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차갑고 승리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친절하지 않았던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육상 훈련 세션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중국팀도 있었는데 또 장비의 질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긴 논쟁을 준비하며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팀의 한 선수가 중국 선수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조용히 말하고 나서 저에게 걸어왔어요. 보몬트 씨, 그가 말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여분의 장비가 있어요. 아주 품질이 좋아요. 중국팀이 훈련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 경쟁팀에게 도움을 주려는 팀이 있었어요. 올림픽 경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반대였죠. 정말 친절하시네요. 겨우 말했어요. 확실한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모두 운동선수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한국 선수가 중국팀에게 장비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한국팀을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준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그들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이제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였다는 걸 알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하려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역사, 가치, 생활 방식에 대해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랄까요?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형과 그의 실수를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팀이 어떻게 느꼈을까 생각해봤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오인당하는 건 복잡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는 상처받을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은혜와 이해로 대응했죠.
저는 사과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형의 실수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서도요. 그들을 불공평하게 판단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요. 그날 아침 올림픽 빌리지로 향하면서 긴장됐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한국팀을 보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때였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실례합니다. 말했어요.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은 호기심 가득하지만 친절하지 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더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말했어요.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한 채로 판단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친절과 공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제 편견에 대해 사과드리고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서로를 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반유진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보몬트 씨,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의 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실래요? 테이블을 바라보니 그동안 오해했던 선수들의 미소 짓는 얼굴이 보였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반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영광이죠. 말했어요. 한국팀과 함께 앉으면서 이것이 단지 문화이해의 교훈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교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을 때도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경쟁자일지라도 서로 돕는 것. 배울 게 아직 많았지만 이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새로운 관점,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친구들까지도요. 파리 올림픽의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몇 주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올림픽 빌리지의 활기찬 에너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지만 제 마음은 온갖 기억과 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 창문을 통해 다른 나라 선수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 눈에 한국 선수들이 들어오자 미소가 지어집니다. 처음 왔을 때 그들에 대해 오해했던 것이 떠오르네요. 레안더. 친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생이네요. 이제 방송일이 끝나서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집에 갈 준비 됐어? 고개를 끄덕이지만 처음 올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네요. 있잖아, 동생에게 말했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이곳이 그리울 것 같아. 동생이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침대 벌레 사건 불평들. 저는 그 스트레스 받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맞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특히 한국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빌리지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젊은 금메달리스트 반유진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프랑스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녀의 실력을 의심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의 승리가 그냥 운이었다고 생각했던 거 기억나? 동생이 제 시선을 따라 묻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 그들의 성공은 노력과 엄청난 준비에서 오는 거야. 식당을 지나가면서 한국팀이 자신들의 요리사와 영양사를 데리고 왔던 것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지나치다고 생각했었죠. 이제는 그게 선수들을 건강하고 집중하게 만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게 되네요. 15년 동안 심판을 해왔지만 한국팀처럼 준비된 팀은 본 적이 없어. 저는 동생에게 말합니다. 동생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잖아. 북한이라고 발표했던 실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지? 저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이 반응한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화도 내지 않고 아무런 드라마도 없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잖아. 주 출구에 다다르면서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마음에 새깁니다. 한국팀과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봅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 동생에게 말합니다.
좋은 운동선수나 심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한국팀이 그걸 보여줬어. 동생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로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었지, 그렇지? 저는 한국팀이 침대벌레 문제를 어떻게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중국팀이 음식에 대해 불평했을 때 어떻게 도시락을 제공했는지를 떠올립니다. 잠재적 갈등을 어떻게 친절한 기회로 바꾸었는지도요. 그들은 단순히 본보기가 된 것 이상이었어. 저는 답합니다. 그들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어. 여기 오기 전에는 심판과 선수 행동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공감, 준비 그리고 존경에 대해 가르쳐줬어.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저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과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는 서투른 영어로 여행 중 먹을 한국 과자를 작은 상자에 담아 건네줍니다. 이 마지막 친절한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이 밝아지며 우리는 잠시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국팀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고 그는 겸손하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올림픽 빌리지를 떠나면서 창밖으로 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를 어떻게 접근할지 더 이해하고 더 준비하고 더 공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있잖아, 졸고 있는 동생에게 말합니다. 이번 올림픽이 나를 더 나은 심판으로 만든 것 같아. 아마 더 나은 사람도. 그는 한쪽 눈을 뜨고 웃습니다. 한때 의심했던 팀 덕분이네, 그렇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고의 교훈을 얻곤 하니까.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한국 과자를 하나 뜯어봅니다. 달고 낯선 맛이 지난 몇 주 동안의 경험처럼 느껴집니다. 그 맛을 음미하며 제가 걸어온 여정에 감사하게 됩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배운 것들의 영향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경기에서 어떤 새로운 교훈을 배울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마이너스 친절, 준비, 그리고 열린 마음의 힘을 다시는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